자, 오늘 나눠준 프린트 17쪽, 교과서로는 99쪽이 되겠습니다. 충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난 시간에 운동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운동량이 무엇과 무엇의 곱이었죠? 가속도와 질량과 속도. 네, 질량과 속도의 곱이었죠. 네, MV 해가지고 P로 나타내고 질량과 속도의 곱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그 운동량하고 또 관계 있는 물리량으로 충돌 현상에서 주로 쓰이는 물리량 중에 하나인 충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충격량과 지난 시간에 배운 운동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 제가 물리를 여러분이 배웠다면 요거만큼은 잊지 마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거의 몇 시간 나오는 것 같은데. 속도가 힘을 주면 속도가 바뀐다. 그렇죠.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죠. 여기 뉴턴의 제 2법칙이었습니다. 1법칙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이 0이거나 물체에 작용한 힘을 모두 더했을 때 0이면 움직이지 않는 아니 속도가 일정하다. 그렇죠.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게 뉴턴의 제 1법칙이죠. 그래서 그 속도를 유지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했고요. 근데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한다 했는데 거기에다 질량을 곱한 운동량도 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뉴턴이 그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발표했을 때 뉴턴의 제2법칙은 실질적으로는 요 내용이었습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게 원래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의 오리지널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왜 속도가 변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여러분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질량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예를 들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분사하잖아요. 그럼 질량이 점점 줄어들죠. 이런 경우는 사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뭐 관련 전공을 하면 뭐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어차피 여러분이 배우는 것에는 질량이 변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도 또 속도가 변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어째 보면 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도 이것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물리량의 정의는요.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와 작용한 시간을 곱한 물리량입니다. 이걸 줄여서 세 글자로 충격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격량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에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곱한 게 충격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그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 하면 힘 곱하기 시간인데요. F 곱하기 델타 T. 그래서 이 델타라는 기호는 처음 보죠? 네? 봤어요. 언제 봤노? 그 노다라 김재원 선생님이 아,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설명하기가 설명하기가 좀 편할 것 같네요. 여기 직각삼각처럼 생긴 요게 그 델타라고 불리는 기호인데요, 기호. 요게 이제 직각에 가깝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요 델타는 의미하는 바가 그렇죠,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있도록 합니다. 요게 과학에서 종종 등장하고 수학에도 나중에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미리 알아두십시오. 델타의 뒤에 나오는 물리량이 있으면 뒤에 있는 물리량의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 그 델타가 의미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T라고 하면 시간의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에요.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인데 그럼 이때 나중은 뭐고 처음은 뭐냐? 힘을 주기 시작한 시간이 처음 시각이 되겠고 힘을 주는 걸 끝낸 시각이 나중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T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펜을 잘못 집었네. 델타 t 여기까지 하면 힘을 작용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힘을 준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요 F는 힘이죠. F는 힘이고 델타 t는 그 힘을 작용한 시간이 델타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격량이 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요렇게 충격량을 계산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그냥 계산할 수 있냐면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일정하고 힘의 방향이 일정하게 이렇게 작용할 때만 그냥 단순하게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고,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는 힘 시간 그래프 아래의 면적으로 구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힘 시간 그래프예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인 힘인 그래프. 여기서 이제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힘을 주기 시작한 시각이 되겠고요. 여기 힘을 주는 걸 끝낸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동안에 이제 충격량을 구해 보면 힘 곱하기 시간 델타 t가 충격량이죠. 그러면 요 면적이 됩니다. 면적이 잘 보면은 요 길이가 힘이잖아요. F고 요게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에서 힘을 주군 시간 델타 t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힘이 일정한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고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충돌 시에는. 그것도 면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때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공이 예를 들어 벽하고 충돌할 때 공이 받는 힘을 생각해 보면 공이 벽하고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공이 찌그러지죠. 찌그러지는 이유가 힘을 받아서 모양이 변형되는 겁니다. 그럼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힘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 엄청 최대로 찌그러졌다가 다시 풀렸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벽하고 떨어지면서 이제 힘을 주고받는 게 끝나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보통 이제 여기 이제 벽하고 공이 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힘이 없죠. 닿기 시작하면 힘이 점점 증가합니다. 공이 찌그러지죠. 공이 최대로 찌그러졌을 때가 힘이 제일 크고요. 다시 이제 모양이 되돌아오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면 이제 공이 벽과 떨어지면서 이제 힘을 주는 게 끝나게 됩니다. 이때 요 아래 면적이 충격량이 돼요.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구하는 과정이 적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잘게 쪼갭니다. 잘게 쪼개는데 사실 이거는 잘게 쪼갠 게 아니죠. 더 잘게 쪼개면 더 촘촘하게 쪼개면요. 이렇게 더 촘촘하게 이렇게 쪼개면 요 부분이 거의 직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은 면적을 구할 수 있죠. 이 직사각형 면적을 이렇게 쭉 구하는 거예요. 쭉 구해가지고 다 더하면 전체 면적이 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수도 있는 적분이 되겠습니다. 안 배울 수도 있어요. 뭐 안 배울 수도 있죠. 자기가 안 배우면 안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게 나누어 가지고 면적을 구해서 더하는 게 적분입니다. 적분할 때 분이 뭐냐면 이제 분해한다, 분리한다는 뜻이고 적은 부피 적자거든요. 근데 이건 면적이죠. 근데 3차원으로 치면은 부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적분입니다. 나눠서 부피를 구한다. 이제 적분. 나눠서 면적을 구하는 것도 이제 적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요 면적을 구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근데 여러분이 요 면적을 수학적으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면적이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요 면적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충격량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면적을 구하는 과정을 알 필요는 없지만 면적을 구하면 그 면적이 충격량이다. 면적을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직사각형이거나 삼각형이거나 이러면 구할 수 있죠. 근데 곡선인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는 못 구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주어집니다. 그럼 요게 이제 공이 벽
벽과 충돌할 때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되는 거고요. 벽하고 공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벽이 받는 충격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일단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다.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그래프에서 면적이라는 게 결국에 가로축하고 세로축하고 곱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가로축 물리량하고 세로축 물리량을 곱해보면 힘하고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 근데 힘하고 시간을 곱하는 물리량의 정의가 충격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충격량이다. 이렇게 좀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충격량의 단위는요, 힘하고 시간을 곱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힘의 단위에다가 시간의 단위를 곱하면 충격량의 단위가 됩니다. 단위가 힘의 단위가 뭐였죠? 예, 뉴턴이고 시간의 단위가 예, 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뉴턴 초가 됩니다. 충격량의 단위는 요게 힘의 단위. 뉴턴이었죠, 뉴턴. 단위. 요 S가 세컨드 초. 시간의 단위.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단위도 그냥 힘 단위 곱하기 시간의 단위 그렇게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다 초로 나타내요. 뭐 분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시간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표준은 초예요. 그러면은 뭐 분으로 나타내거나 시간으로 나타냈을 때도 값이 정확하면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충격량은 지난 시간에 배운 운동량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해보기 실험이 교과서 99쪽에 있는 실험인데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끄집어내는데 사실 이 과정이 조금 억지스럽습니다. 조금 약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요거 자체가 충격량하고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요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 푸른 거는 빨대입니다. 빨대는 좀 굵은 빨대를 써야 되고요. 요 안에 면봉 대가리를 집어넣습니다. 면봉의 그 대가리 부분만 집어넣고요. 여러분 동아리에서 뭐 딴 거 하지 말고요. 교과서에 있는 실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요런 것도 해보면 좋아요. 이게 빨대 안에 이제 면봉을 넣고 부는데요. 일단 같은 높이에서 붑니다. 같은 사람이 불면 되겠죠? 얘가 이거 불고 나서 이거 부는 동안에 키가 자라진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부는 게 되겠고요. 이게 느낌이 오죠? 얘는 후 이렇게 부는 거고 얘는 이렇게 침 튀었나? 얘는 세게 부는 거고 얘는 약하게 부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힘을 작게 주는 거고 얘는 힘을 크게 주는 겁니다. 빨대 길이는 같게 해요. 그러면 이게 얘가 빨대 안에 있는 동안에 힘을 받겠죠. 빨대 안에 있는 동안에 힘을 받고 빨대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바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람은 이쪽으로 불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힘을 받지 않을 겁니다. 중력만 받겠죠. 중력만 받으면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똑같은 운동을 하면서 어떤 궤도를 그리겠습니까?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후 분거하고 후 분거하고 누가 더 멀리 나가겠습니까? 예, 똑같은 후네 그죠? 얘보다 밑에 게 더 멀리 나가겠지? 멀리 나가는 이유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높이가 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얘가 수평 방향의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대에 나왔을 때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아 그걸 이제 사실 이게 되게 논리적인 건 아니거든. 이게 나중에 끝나고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더 논리적인 방법을 설명을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빨대를 빠져나왔을 때 운동량이 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요 밑에 세게 분 게 운동량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면봉 대가리의 질량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운동량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요, 결국에 힘이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충격량이 더 크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이 더 크면 운동량이 더 많이 변한다. 뭐 약간 이렇게 억지스럽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수업하기 전에 다른 반에서 훌륭한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지적을 했냐면 제가 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빨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힘을 가한 시간은 같지만 얘가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아래쪽이 충격량이 더 크다 하니까 이 틀린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뭐가 틀린 것 같아요? 힘이 바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빨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힘을 가한 시간은 같은데 아래쪽이 더 세게 불었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커서 충격량이 더 크다. 아 그렇죠. 얘가 힘이 더 크니까 속도가 더 빨리 증가하겠죠. 그래서 빨대 길이가 같으면 얘가 더 빨리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힘이 크고 시간은 작고요. 얘는 힘이 작고 힘을 주는 시간도 작고 이래요. 근데 얘가 충격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나오는데 시간은 되게 짧아요. 둘 다. 둘 다 되게 짧고 그 시간의 차이는 별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힘의 차이는 더 많이 납니다. 네, 힘의 차이는. 그러니까 이 실험의 의도는 사실 시간은 일정하고 힘은 더 크게 주는 게 의도였는데 사실 시간이 완전하게 이렇게 통제되지는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힘을 주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결과를 정리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세게 주면 충격량이 크게 되고 충격량이 크면 운동량이 많이 변한다. 그래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관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충격량이 시간과도 관계 있고 그 시간과 관계 있는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와도 관계 있다. 뭐 이거를 나타내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실험은 이제 빨대의 길이를 달리합니다. 얘나 똑같은 사람이 하니까 얘가 실험을 하는 동안 키가 크진 않겠죠. 그래서 높이는 같고요. 똑같이 이제 부는데 하나는 빨대의 길이가 짧고 하나는 빨대의 길이가 길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 조절이 쉽지 않겠죠. 똑같은 힘을 주려면. 그러면 힘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둘 다 최대치로 부는 거예요. 세게 부는 거. 제일 세게 불면 그게 일정하잖아. 자기가 불 수 있는 최대한으로 둘 다 붑니다. 그럼 얘는 후 하면 빠져나온다고 치면은 얘는 후 해야 빠져나오겠죠.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중에서 누가 더 멀리 나가겠습니까? 아래쪽. 네, 아래쪽이 더 멀리 나갑니다. 힘을 더 오랫동안 줬잖아. 힘을 더 오랫동안 주면 속도가 더 많이 변하겠죠. 그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힘을 준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커지죠.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은 이제 충격량이 힘을 주는 시간과 관계 있고 또 그 충격량 자체가 운동량의 변화량과도 관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충격량과 운동량의 사이의 관계를 억지로 끌어내면 이제 이런 관계에 있게 됩니다.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 여기 이제 중요한 관계입니다.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요거는 공식으로 문자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관계인데 이번에는 기호로 써보도록 할게요. 충격량 자체를 뭐 I로 쓰기도 합니다. I로 쓰기도 하는데 뭐 충격량 자체를 기호로 쓸 일은 잘 없어서 그냥 풀어서 바로 적을게요. 물론 충격량이 항상 힘 곱하기 시간으로 간단하게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얘도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격량이죠. 힘 곱하기 시간. 이게 충격량이고요. 물론 이거는 힘이 일정할 때만 이렇게 쓸 수 있고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FT 그래프에서 이렇게 쓸까요? FT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 충격량은 뭐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MV 빼기 MV0. 여기서 V하고 V0는 뭐냐? 요 V는 나중 속도고요. 요 V0는 처음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 속도는 뭐냐? 면봉이 이제 빨대에서 빠져나간 순간 있죠. 더 이상 이제 바람으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그때의 속도가 V가 되겠고, V0는 면봉의 처음 속도, 얘가 정지해 있었죠. 그때는 V0가 0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질량을 곱하면 운동량이잖아. 그럼 요만큼 하면은 얘가 여기 나중 운동량인 거고, 요만큼 하면은 처음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F는 이제 바람을 통해서 면봉에 강한 힘이 되겠고요. 델타 T는 빨대 안에서 이제 힘을 받는 시간, 면봉이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빨대를 빠져나올 때 운동량이 되고, 이게 처음 운동량, 여기서는 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M은 면봉의 질량이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게 근데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사실 뭐 이렇게 실험으로부터 보여지는 거라기보다는 얘가 뉴턴의 운동제 이 법칙으로부터 구해진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요거 자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2 법칙이 F 이퀄 ma였죠. 예, m은 질량이었고 a가 뭐였습니까? 가속도였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가속도 대신에 가속도의 정의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델타는 뒤에 있는 물리량이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라 했지. 그럼 델타 V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게 요식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델타 V가 나중 속도 V 빼기 처음 속도 V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요거하고 요거를 보면 양변에 델타 T를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됩니까? 양변에 델타 T를 곱하면 F 델타 T는 MV 빼기 MV0,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되죠. 결국에 이제 F 이퀄 MA나 요 식이나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바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F 이퀄 MA랑 같은 식이면 굳이 이 식을 쓰면 되는데 왜 꼭 굳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새로운 물리량, 충격량, 운동량을 정의해가지고 이렇게 쓰느냐. 근데 이거는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떤 현상일 때 많이 쓴다 그랬습니까? 충돌할 때 많이 쓴다 했죠. 근데 충돌 현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보통 충돌이 매우 천천히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일어나죠. 그 충돌하는 동안 대체로 힘이 일정합니까? 힘이 변합니까? 힘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하고 힘을 측정하기 어려워요. 순식간에 일어나서 시간이 되게 짧고 힘도 계속 변하고. 그러면 이렇게 써버리면 왼쪽은 측정하기 어려운 값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질량 측정하기 쉽잖아요. 미리 재문되죠. 속도는 요새 뭐 속도에 갖다 대면 속도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측정하기 쉬운 물리량들로, 왼쪽은 측정하기 어려운 물리량들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으니까 좀 충돌 현상을 설명할 때 좀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요 또 관계를 보면 요게 결국에 뉴턴의 제2 법칙으로부터 나왔죠.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면 되게 센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잘 생각하면서 답을 해보십시오. 요 뉴턴의 제2 법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요 F는 뭘까요? 예, 힘인데요. 뉴턴의 제2 법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뉴턴의 제2 법칙에서 힘 F는 알짜 힘이었죠.
합력이었죠. 그러면 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요 식에 들어가는 힘도 예, R자임 합력입니다. 그래서 합력에 의한 충격량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근데 충격량은 꼭 합력에 의한 충격량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힘 중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한 충격량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관계식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합력에 의한 충격량으로 계산해야지 정확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힘이 일정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다. 그게 운동량의 변화랑 같다. 그 요식을 잘 보면요, 제가 그 여러분 물리를 배웠다면 잊지 말라는 게 여기도 들어 있어요. 결국에 힘을 주면 뭐가 바뀐다? 속도가 바뀐다라는 게 요식에도 들어 있죠. 힘을 주면 속도가 바뀐다는 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충격량을 가하면 운동량이 바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큰 맥락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뉴턴의 역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도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 이렇게 식을 세우면 요 F는 평균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F는 뭐 이건 다음 시간에도 얘기할 텐데요. 이게 평균 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합력이기도 하고 이제 평균 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이게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 예를 얘기할 때 추가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의 단위하고 운동량의 단위는 같겠죠. 왜냐면 더하고 빼는 거는 단위가 안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의 단위하고 운동량의 단위가 같은데 그거를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초잖아요. 운동량의 단위는 뭐였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그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근데 결국에 얘랑 같다라는 거잖아. 근데 같은지 한번 검증해 보면 요 뉴턴 한번 봅시다. 뉴턴은 힘의 단위잖아요. 근데 힘은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면 뭐와 뭐의 곱입니까?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죠. 질량이 킬로그램이죠. 가속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니까 시간분의 속도가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초분의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요 뉴턴에다 집어넣고 세컨드를 곱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두 개는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써도 되고 뉴턴초로 써도 되고요. 충격량의 단위를 뉴턴초로 써도 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써도 되는데 보통은 관례적으로 그 운동량의 정의와 충격량의 정의를 살려서 그 단위를 써줍니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 정의니까 질량의 단위 곱하기 속도의 단위를 그대로 살려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주로 쓰고요. 충격량의 단위로는 충격량 자체가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그걸 그대로 살려서 힘의 단위 뉴턴 곱하기 시간의 단위 초, 그래서 뉴턴초로 충격량의 단위를 주로 씁니다. 하지만 이 기초 단위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 요걸로 고쳐가지고 비교해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단위다. 그렇기 때문에 등식을 만들 수 있죠. 물리 공식에서 등식이면은 값도 같아야 되지만 단위도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는 EBS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죠.
충격은 임펄스라 해서 기호로 치면 I로 뭐 나타내기도 합니다. I. 요거는 제가 보충 설명하면 항상 두 물체의 충돌인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배트하고 야구공 사이의 충돌을 비교해 보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죠. 네. 그리고 배트는 공하고 0.1초 동안 충돌하는데 공은 배트하고 0.2초 동안 충돌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돌 시간이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힘과 그다음에 충돌하는 총 시간이 같기 때문에 그 힘과 시간의 곱인 충격량도 크기가 같고요.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충격량의 방향은 결국에 무엇의 방향과 같겠습니까? 운동 힘의 방향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과 시간의 곱이죠. 시간은 방향이 없습니다. 동쪽으로 3초 이러지 않죠. 위쪽으로 4초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방향이 없으니까 결국에 방향이 있는 거는 힘이거든요. 근데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격량은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데 두 물체의 충돌의 경우 이 충격량은 힘과 비슷합니다. 결국에 충격량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 그러면 충격량이 같으니까 또 뭐도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습니다. 두 물체의 충돌 시에. 이것도 여러분 작용 반작용과 유사하게 좀 같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배운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 있죠. 그 관계로부터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을 몇 가지 보면서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